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또 여기에서 아침을 시작해 보죠. 현재 시간은 10시 40분이고요. 한동안 계속해서 여기에 한 연달아서 4일 정도로 새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기척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내보고요. 중간중간 와서 중간중간에 와서 사람이 여기에서 있다는 것을 새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주변에 어딘가에서 쳐다보고 있다던가 노려보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쪽은 10시 40분 정도가 되면요. 햇살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더운 날씨죠. 5월 달에 이 정도의 날씨면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햇살이 많이 뜨겁네요. 그래도 여기는 오전 햇살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저쪽에 오후 햇살에 들어오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있어주죠. 그리고 어저께 언제부터였더라?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찍으면서 새 피해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금요일 날도 없었나? 언제 왔다 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주말에 얘가 또 오면 어떡할까 해서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많이 오고 혼잣말로도 하고 새들한테 그냥 얘기하듯이 몇 번 소리를 내고 이런 거를 좀 자주자주 했어요. 혹시나 내가 없을 때 얘네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자주자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다시 온 기미는 없습니다. 제가 온 기미는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혹시나 올까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줬는데요. 바람개비를 다이소에서 파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거. 바람개비나 노끈을 많이 뭉쳐가지고 펄럭펄럭 할 수 있게끔 나무막대 꼬지 끝에다가 매달아서 꽂아두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끈끈이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끈끈이는 제가 사용을 해볼까도 해봤는데요. 걔가 혹시나 새에 너무 털에 붙어가지고 우리처럼 막 모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나 새한테 너무 큰 피해가 가면 그거는 또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아직도 피해가 덜 본 거죠. 그런 후덕한 마음을 품다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끈적이는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바람개비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와서 아직까지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렇게 크게는 얘네들한테 피해 입은 건 없어요. 그냥 밟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멈춘 거라 이래저래 하지 않고요. 이게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수자나의 꽃이 여기 앞쪽에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앞쪽에 있었는데 항상 제가 여기를 찾아온다고 했었잖아요. 밑에서부터 뛰어 올라서 여기로 오나 봐요. 그랬는데 이 수자나의 꽃을 꺾어주고 난 다음부터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얘를 꺾어주고 난 다음에는 그 뒤로는 안 와요. 안 와서 얘도 향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나 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요. 비둘기가 박하향이랑 계피향, 그 다음에 그 외 옷에 그 옷벌레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습한 냄새 하지 말라고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 향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 그런 거 하고 또 비둘기가 좋아하는 게 평평한 그러니까 바닥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요. 비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걸 집 둥지 같은 거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그 알을 놓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둥지를 따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알을 놓는 것 같아요. 좀 게으르다 그죠? 그렇게 있어서 좀 얘네들이 안 오게 하는 거는 피티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중간중간 세워놓으면 얘네들이 바닥에 안 앉는다 그래요. 평평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며칠째 어쨌든 그런 걸 하나씩 세우다 보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쪽이 시래기 위는 시래기 위인데 여기가 열리거나 이 봉이 열리거나 제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손이 못 뻗는 곳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피트병을 세워놨다가 넘어져가지고
그걸 다시금 세우는 게 손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것도 걱정을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할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비둘기에 대한 건 이래저래 한번 찾아봤는데 그 뾰족뾰족한 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조 잔디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긴 판에다가 뾰족뾰족하게 많이 날카로운 건 아닌데 플라스틱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하여튼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비둘기 쫓아내는 방지 무슨 뭐라고 했는데 이름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제가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그걸 좀 깔아놓으면 찾아오는 게 덜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은행에 보면 2층에 있는 은행에도 보면 난간에 다육이래. 비둘기가 너무 많이 앉아서 똥을 싸니까 그거를 깔아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밑에다 깔아놓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가 평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다이소에서 공 싼 거 있잖아요. 1,000원, 2,000원 하는 공을 밑에 난간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사서 하나, 둘, 3개에서 4개만 놔두면 얘네들이 앉을 때 얘가 막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못 잡아서 앉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거부터 하고 난 다음에 새들이 찾아오는지 안 찾아오는지 제가 보고 다른 방법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해주면요 그늘이 자꾸 져요. 얘네들한테 그렇게 많은 햇살은 아니거든요. 오전 햇살이고 해가 이제 날이 더우면 더워질수록 더 빨리 이쪽은 해가 집니다. 그래서 오전 햇살에 반나절밖에 안 되는 햇살을 다른 거에서 막 꽂아두고 하면 그늘이 너무 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그물망을 해준다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한번 지켜볼까 해요. 그래도 생각만큼은 주구장창 날라와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블루에트 금이잖아요. 요 밑에까지 진짜 흙 바로 위에까지 얘가 입장을 다 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입장 정리를 좀 해주고 목대가 어느 정도 나오게끔 해줬어요. 지금 얘가 약간 밑으로 입장이 되어 있어서 목대가 잘 안 보이는데 목대가 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목대가 있습니다. 잎을 다 떼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위에도 이쁘게 키우고 입장을 다 떼주고 난 다음에 다둥이를 좀 뿌려줬어요. 다둥이를 뿌려주면 얘도 니크셔나나 팅커벨 금처럼 자구가 잡힐 것 같아서 요 아이한테도 지금 다둥이를 뿌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까라솔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반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빠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 아이들 요렇게 요거 너무 많이 앞으로 춘맹금이 앞으로 숙여져 있어서 목대 지지대 꼬지를 한번 꽂아준 거 요렇게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한번 찍어 볼게요. 한동안은 이쪽에서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새가 오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제가 3일이래 1시간 반, 2시간 물 먹으러 왔다가도 여기 들려서 가고요. 그런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쪽에는 까치 소리가 많이 들리죠? 이제는 12시가 넘어갑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벌레들도 많아지고, 여기 꽃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다 잘라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먹었던 아이들 이쪽에 있는 애는 금요일날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빵글빵글하게 다 있고요. 여기 있는 밑에 쪽 옆에 이쪽에 있는 난간 쪽 아이도 물을 다 주니까 제 마음이 너무 풍요롭네요. 요런 얘기 하면서 쭉 가볼까요? 비둘기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비둘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디귿자 모양으로 막혀져 있는 공간을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바닥은 평평한 곳을 좋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컴퓨터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옆동이 보여요.
옆동이 보입니다. 옆동에 보면은 시래기를 위에다 하나를 놓고 그 위에다가 또 하나를 또 놓으면은요, 그 실외기랑 실외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마 거기에다가 알을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햇살이 너무 뜨겁게 비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집에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이고, 걔네들이 그런 곳을 좋아라고 한다니까 왠지 모르게 그 비둘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저는 시래기 밑에 쪽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쪽은 제가 손이 닿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유, 그쪽에서 무슨 새소리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알을 깐 거겠죠. 근데 어저께 주말 쪽에 한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한 3, 4일 정도는 새가 온 거 같지는 않고요. 왔다라는 이런 흔적 자체가 없는 거 보면 저희 집에서는 둥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며칠을 조금 더 두고 봐야죠. 누구 보고 놀이터를 삼을 수 있는 거니까요. 둥지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걔네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와서 이제 뜯어서 뽑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는 지금 먹을 게 많아요. 여기 주변이 녹지 형태로 갖춰진 이런 데도 많지만 군데군데 저쪽 사이사이에 공원 같은 데가 많이 있고요. 그 옆에가 산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잡식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곤충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열매 같은 것도 먹고 하니까 다육이는 그닥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들이 진짜 먹을 거 없고 사냥하기 힘들고 할 때 먹는 거라고, 얘가 비상식량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육 뭐 제가 새가 아니니까 걔네들 입맛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새들의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걔네들이 뭘 싫어라 하고 뭘 좋아라 하는지 확실하게 알 텐데 말이죠. 지금 얘네들이 놀기도 좋을 거예요. 뽑아서 던지고 노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새들 중에서.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까치 피해가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은가 봐요. 까치들은 부리 자체가 비둘기보다는 좀 더 센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 있는 다육이를 걔네 또 까치는 이렇게 빵빵하고 열매처럼 생겨있는 미인 종류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 아이들 얼굴을 뜯어먹고 절반만 남겨놓고 하는 게 입질이 장난 아닌가 봐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그 위에 방충망 같은 걸 씌워놨는데 그거를 찢어버렸대요. 두 군데를 부리로 쪼아가지고 찢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포기를 잘 안 할 거예요. 아마 한번 놀이터로 삼든다든지 뭐 먹이 활동으로 하는 대로 얘네들이 인식을 한다 그러면요, 아마 포기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입맛에 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새들도 자기 좋아하는 게 따로 있겠죠. 아무래도 이거 보는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을려심이 많이 회복된 것 같지 않은가요? 저는 을려심을 볼 때마다 예전에 한참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나왔을 때 얘가 많이 입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던 아이인데 요렇게 물을 먹고 빗물을 받아 먹고 햇살을 받아가면서 좀 적응을 했나 봐요, 햇살에. 그러고 난 다음에 입장을 이렇게 많이 키워줍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새 피해로 가다가 또 이렇게 또 빠진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허브 화분에다가, 제가 이야기했나요? 허브 화분에다가 알을 2개나 낳았다고 하는 거 보면 향기에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연인지는 잘 몰라도 그 꽃향기 나는 아이, 수잔아이 그 꽃을 꺾어주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분이 허브 화분에다가 알을 3개인가 2개를 낳아놨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허브 향도 좀 향기가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얘네들도 향기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향이 있고 싫어하는 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TM이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겠다 하는 게 보여지네요. 꽃대를 요 정도밖에 올리지 않아서 제가 꺾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꺾어줄게요. 여기 인천은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들린다고 했었거든요. 엄마가 친정 어머니께서 더 건강하실 때에 여행을 다닌다고 여기에 잠시 오는 거예요. 왔다가 저희 집에 들려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우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아, 바람이 많이 분다고 제가 한 방심한 사이에 엄청난 큰 똥파리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아, 애들이 오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엄마가 문을 열어서 자꾸 파리나 벌레 들어온다고 지금부터 난린데 어떡하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난 다음에 따뜻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문 열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이 벌레들이 들어오려고 방충망에 대기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 이 와중에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걸까요? 이뻐도 너무 이쁩니다. 얘가 벨라도나고요. 얘가 아이시 핑키. 이쪽에 있는 애가 라이멘 칠리. 그리고 여기가 성영입니다. 아, 성영. 아, 진짜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석영이 아니고요. 성영입니다. 여기 있는, 이게 이름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는 비안트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시금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친구가 이제 왔다 가면 저는 자리가 좀 남아서 이래저래 다른 걸 한번 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치를, 햇살이 지금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아이들도 있고, 이쪽 아니고 오전 햇살 쪽에 가는 게 좋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자리 배치를 좀 해주려고 했더니 제 친구한테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못 올 수도 있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택배로 보내줄까 이야기했는데 좀 생각 좀 해보자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계획이 무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30도? 현재 온도가 30도래요. 근데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23도, 24도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때 보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랬는데요. 지금 온도가 더 높아졌을까요? 예상 온도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날씨가 지금은 현재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꽃대가 이렇게 활발하게 확 올라온다던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꽃대가 저는 풍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뭐 감사한 일이죠. 꽃대로 인해서 얘네들 얼굴이 망가진다고 하니까 간혹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냥 한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요 아이가 SP입니다. SP인데 그때 물 못 먹었다 했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뻐지고, 아유, 이름을 몰라도 이렇게 이뻐지는 아이 입장 통통하죠. 너무 이쁩니다. 요런 아이들이 좀 이름을 몰라도 요런 아이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름 없는 아이보다는 이름 있는 아이 위주로 데리고 왔는데요. 요 아이를 보니까 이름 없는 아이도 데리고 와서 예쁘게만 키운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쁩니다. 꽃대는 또 어떻게 올려줄지 궁금하네요. 껴가지고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얘가 이름표가 왜 안 보이지? 얘 이름표가 왜 없나 했더니 제 친구가 심어준 킹코로스인가 그런가 봐요. 너무 오랫동안 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데다가 그냥 이쁘다라고만 있었고요. 얘가 물을 빼고 있으니까 다른 아이의 얼굴이랑 많이 겹쳐서 몰랐습니다. 얘가 킹코로스인데요. 얘가 이렇게 이뻐요. 와, 이쁩니다. 지금 살이 토동토동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밑에는 하엽이 참 많이 져 있습니다. 하엽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와, 이쁩니다. 하엽이 뭐 한 단, 두 단 있어도 괜찮습니다. 바람 잘 통하는 데에다가 햇살 비치는 곳에 둬도요. 얘네들이 막 깍지가 일어난다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도 잘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물을 좀 아껴주고 이러다 보면 깍지가 조금씩 보이는데 올해는 제가 물을 이렇게 주는 걸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요, 깍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뻐요. 얘는 루돌프인데도 이렇게 이쁘네요. 제가 얘기 항상 이쪽에 오면은 제일 이쁘게 변했다는 게요. 루돌프도 이쁘게 변했지만 초연이 진짜 많이 변했다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얘는 이름은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이름 지어져가지고 너는 언제 이뻐지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쁩니다. 지금 현재 벌레 때문에 되게 힘들어, 이제 문 열기가 부담스럽다 했는데 오늘 또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언제 이렇게 파리가 들어왔는지
바람이 많이 불어줘서요. 이렇게 오래도록 찍어봅니다. 이쁘죠?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단골 손님이죠. 제가 이쁘다 이쁘다고 여러분들 보시고 힐링 하시라고 일하신다 아니면 이래저래 바쁜 일이 있어서 다육이를 많이 못 보시는데 제 다육이를 보면서 힐링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찍어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찍는데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얘가 미리네인데 많이 이뻐졌죠. 아이고 진짜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얘가를 못 기다려주고 계속 커팅을 할까 말까를 되게 생각을 했던 아이예요. 와 이렇게 많이 바람 부니까 앞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네요. 여기에 창문을 열어두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뻐요. 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얼굴이 아니죠. 다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얘 진짜 어디까지 얼굴을 뚱뚱해지고 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이뻐요. 이렇게 물을 자주 주니까 좋은 거는 뭐냐면요, 얼굴이 빵빵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보기는 참 좋은데, 오늘 물 준 거 이런 거 보면서 물 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 얼굴을 보니까요 더 뚱뚱해지고 이뻐지는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쬐끔하고 단단하게 키우신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주는 물 주는 텀보다는 조금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간격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물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통통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제가 주는 물 간격이 맞는가 봐요. 바깥에서 노숙한다는 조건 하에, 만약에 바깥에서 노숙을 하지 않고 베란다 안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걸 제대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요, 그 물 주는 조건은 얼마만에 줘야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베란다에서 예쁘게 키우기란 정말 힘든 게 있죠. 아마 물 주는 것도 다를 겁니다. 얘네들이 베란다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물을 줘버리면 아마 우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쁩니다. 너는 누구니? 노젤란가? 안젤리나. 맨날 헷갈립니다. 안젤리나. 너무 이쁘죠. 미니 황비앙인데요. 작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새끼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구들을 지금 바깥에서 새들이 더 날립니다. 이게 까치들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 쫓아내려고 소리가 장난 아니게 시끄러워요. 저 밑에 계시는 분들은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얘네들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말이 헛나오는 거죠. 얘는 캐라리언인데요. 너무 이쁘죠. 얘도 정말 무난하게 잘 커주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와, 너 다크 초콜릿인가? 얘가 블랙탄이구나. 미안해. 블랙탄이래. 얘가 블랙탄이래요. 그러면 저 앞쪽에 있는 아이가, 여기 있는 애가 다크 초콜릿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요 아이보다는 원래 제가 더 이뻤거든요. 다육이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아이가 더 이뻐지는지는 서로 바뀌어요. 얘가 이뻤다가 제가 이뻤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쁩니다. 블랙탄 이쁘고, 여기는 다크 크리스마스도 너무나 이쁩니다. 요런 아이들 얼굴을 여름에 도대체 어떤 색깔을 보여줄지 이제는 예상이 안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얘네들 나이가 더 적은 아이들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초록초록한 빛을 봤다 그래도 한여름에 물론 색감을 좀 빼주겠죠. 빼주는데 모양 얼굴 다짐이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것도 기대됩니다. 이쁘죠. 언제까지 이런 이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지 진짜 볼 때마다 감탄사를 하면서 바라봅니다. 여기에 있는 요가 화이트 샴페인인데요. 화이트 샴페인 너무 이쁘죠. 제가 이 겨울에 이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요거보다 물 색감이 더 들어온 거를 보고 화이트 샴페인이라고 해서 하나를 3두짜리를 데리고 온 건데요. 진짜 얘 이제 이쁜 모습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인데 이제 여름인데 닮아지는 얼굴 모양이 요래서 이뻐질 거다 생각을 하고 계속 바라보니까 계속 이쁜 거죠. 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색감이 어떨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샤르먼을 제가 기대하고 얘를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너무 이쁘네요. 이 아이가 더 다져지면 더 이쁠 텐데 지금 인천은 온도 날씨가 거진 10도 이상으로 차이 나는 이 온도 차가 계속 있어요. 밤에도 쌀쌀하고 낮에는 뜨겁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다육이는 더 이뻐지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위쪽 지방의 특징이죠. 특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점이죠. 근데 다시 겨울에 되면 오히려 밑에 지방이 장점이 되는 거니까요. 밑에 계신 분들은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겨울에 이득이잖아요. 밑에 있는 데는 밑에 지방에는 따뜻하니까 여기에는 뮤즈가 이렇게 이쁘게 있어주고 꽃도 이만큼 봤으니까 한번 꺾어줄까요? 지금 한참 더 갈 수 있는 꽃인데 이쁩니다. 이쁘죠? 자기처럼 이쁜 아이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얘는 막 힘들어하거나 하엽이 많이 진다거나 그러질 않아서요. 다음번에 꺾어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이쁘네요. 이게 목대가, 그러니까 꽃대 자체가 좀 길쭉하면 제가 물꽂이를 해서 오래 보려고 끊었을 텐데요. 너무 나지막하게 있어서 물꽂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아이가 몽실이, 이뻐요. 자구를 많이 키워줄 건가 봅니다. 하엽이 져가면서 자구 키워주려고 자리를 많이 내어주네요. 목대가 좀 올라오면 얘가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텐데 목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다 엉덩이만 좀 들어가면서 이거를 키우려고 하니까 얘가 자꾸 기울어요, 한쪽으로.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얘 핑크 다나가요. 이 탔는 입장이 마음에 자기도 안 드는 거죠. 하엽을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집니다. 지고 새로 이 다시금 시작할 건지 진짜 입장 좀 많아지고 단수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걸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다시 좋아하는 열매 같은 루비 틴트랑 환엽 속록이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아우 이쁘다. 요즘에 이렇게 분명히 예상으로는 4월 달에 예상으로는 5월 달부터 물이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요. 아직까지 제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올해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나이를 좀 들어줬다고 더 물을 빼지 않거나 이쁨을 덜 보여준다든지 이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얼굴이 너무나 이쁘게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가 물을 이렇게 챙겨준다고 해서 약간 로켓 발사듯이 위에가 생장점이 얘도 살짝 솟았죠. 여기 단부터 조금 위로 오른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몇 개가 보여요. 보여서 물을 조금 아껴서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가 하면요. 요렇게 꽃처럼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있어주고 단수를 조금씩 높여주고 있는 요런 아이도 있어서요. 이번이 물 주는 게 실패를 봤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물 주고 얘네들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너무나 물을 아껴가면서 주다 보니까 얘네들 얼굴을 빵빵한 걸 보지 못하다가 올해 이런 빵빵함을 자꾸 보게 되니까 물 주는 습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비만 오면 물통을 들고 다닌다든지 이렇게요. 작년에는 비만 온다고 해서 막 물통 들고 다니는 일도 물론 비 오는 날짜 시기가 더 자주 있기는 했어도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비 소리만 들린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2주에 한 번씩은 꼭 챙겨주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물 주는 습관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달라질지 그게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아무래도 물을 조금 줄여가다 보면 이런 게 물기가 딱 도는 반질반질한 이런 느낌을 못 보고 살짝 약간 꼬질꼬질한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물 주는 날짜를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있겠죠. 물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얘네들이 물을 찾지 않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의 이 날들을 제가 다시금 돌아왔으면 하는 날짜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이 되면 이제 장마가 오고 이러다 보면 물이 너무 과해서 얘네들 입장을 한두 개씩 떨어뜨리는 아이들도 아마 있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날짜가 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런 계절은 오기는 와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순둥순둥하게 너무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얘네들을 자꾸 들여넣었다가 내놨다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까치가 울어댑니다. 쟤네들 뭐가 왔나봐요. 고양이가 있든지 뭐가 있나봐요. 지금 한참 알 낳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일 텐데 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러기나 말기나 다육이는 이렇게 이쁘게 저를 향해서 웃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가드니스가 한참 이쁘다는 얼굴을 가져본 지가 없었는데요. 요렇게 언제 이렇게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입장 단수도 높여주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한동안 안 이쁘다고 잘 쳐다봐주지 않았던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이쁨을 보여주면 많이 기특하죠.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비둘기의 피해 얘기를 하고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육이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저도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아직 비둘기를 확실하게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서요. 저도 실험 삼아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요. 다시금 찾아온다고 하면 바람개비든 뭐든지 하나는 해봐야 되겠죠. 물병을 세워 놓는다든지 걔네들이 앉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놔 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앉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또 위로 바로 올라탈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까봐 살짝 걱정은 되지만 이제 새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좀 더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비둘기를 대해볼까 합니다. 사실 비둘기가 범인이 아니라 다른 아이가 범인이다 그러면 비둘기는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다육이를 보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꾸 보여드리는 것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쁜 아이들로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눈에 이쁜 아이들로만 자꾸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새 애로 사랑하고 이뻐하는 다육이가 따로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뻐라 하는 다육이가 어떤 건지도 궁금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육이들을 오늘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다육이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건 다 비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